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난 주말 증오범죄로 사망한 6살 무슬림 소년 와데아 알 파요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약 25명이 어제 오후 스커케에 있는 진 샤코스키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는데요. 시위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종식과 미국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2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해외에 체제하는 자국민들에게 힘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기 진압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다시 오픈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일은 이달 말입니다.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FDA 자문기구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 해당 성분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시가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남부를 지역구로 하는 초선 연방 하원의원이 그랄 가버트 텍사스 주지사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올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이나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카 시카고 개최로 7월 연례 행사를 9월로 옮긴 올해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관람객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직원.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난 주말 증오범죄로 사망한 6살 무슬림 소년 와데아 알 파요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슬람 혐오증과 반유대주의의 증가에 대해 말하며 일리노이에서 벌어진 와데아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팔레스타인계로서 미국에서 태어난 6살 와데아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뉴스를 보다 격분한 집주인에게 모두 26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죠. 그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바이든은 와데아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자 자랑스러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가족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연설 직후에는 영부인과 함께 와데아 아버지와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심각한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소년의 어머니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날 X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밤 질과 나는 6세 소년의 잔혹한 살해 사건에 대해 숨진 와데아의 아버지,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의 어머니의 완전한 회복을 기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은 와데아의 팔레스타인 무슬림 가족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즉 평화롭게 살고 배우고 기도할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왔다며 우리는 반 팔레스타인, 반 아랍, 반 무슬림 증오와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약 25명이 어제 오후 스커케에 있는 젠 샤코스키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는데요. 시위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종식과 미국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코리 부시 하원의원이 내놓은 결의안에 샤코스키가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ABC 시카고는 전했는데요. 스코키 경찰은 연좌 농성 결과 7명의 시위대를 무단 침입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이들은 구금돼 스커키 경찰서로 이송됐으며 무단 침입 혐의로 두 번째 소환장을 발부받기도 했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고 시위대 7명 모두 석방됐습니다. 그들은 12월 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 친팔레스타인 유대계 시민단체가 미 의회를 불법 점거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약 300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유대국가 건설운동, 즉 시온주의를 비판해온 유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소속 시위대 수백 명이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안팎에 집결해 가자지구 무장 충돌 사태에 대한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의사당 경찰은 약 300명의 시위대를 연행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2주째 이어지면서 미 정부가 해외에 체제하는 자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국무부는 세계 여러 곳에서 고조된 긴장과 미국민을 겨냥한 테러 공격과 시위 가능성 때문에 해외에 있는 미국 국민에게 더욱 안전에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전 세계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여행 계획에게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고 위급 상황이 생기면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죠.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기 진압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다시 오픈돼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마감일은 이달 말입니다. 이 신청을 돕고 있는 하나센터 관계자는 서류 준비에 서두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택서비스부 송한결 팀장입니다. 요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원래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했는데 이번 10월 31일 마감일 이후에는 그 자원금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안이나 어디셔널 펀딩 이런 연방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으로 자원금이 될 것 같아요. 일리노이 홈오너 어시스턴트 펀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 관련 특정 비용을 보조해 줌으로써 연체나 채무 불이행으로 집이 차압되거나 집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구호법에 의해 시작됐죠. 융자뿐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밀린 재산세나 주택관리비 수수료까지 연체 납부금을 최대 6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주주택국의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된 하나센터가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해 신청과 서류 작성 또 절차상 필요한 주택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일단은 주택 소유자들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연체 대신 모기지, 융자나 재산세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수수료가 연체되셨으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많으신 분들이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자원금으로 그랜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받으셔서 나중에 갚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고 6만 달러 그리고 어떨 때는 몇 개월 좀 더 어디셔널 자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신청 자격 조건은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주의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소득은 지역 중간소득 150% 미만이시고요. 근데 거의 다 연체되셨으면 그렇게 되세요. 제일 큰 게 연체되신 주택비가 필요하시고, 그 외에는 그 코비드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인데, 그 직업을 잃으셨던지 아니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있어서 그 차일드 케어 이런 엑스펜스가 있어서 어려우셨던지 되게 브로드하게 심사가 되니까 거의 그냥 연체되셨으면 무조건 거의 다 되시는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이. 또한 이미 지원금을 받은 신청자들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체나 이후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어야 하며 $60,000 이하의 금액을 1차 때 받은 분들에 한합니다. 아울러 현재 압류 중인 주택에 우선권이 부여돼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압류 관련 법원 소환장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재산세 연체를 이유로 카운티의 텍스 세일 절차에 있는 주택 소유주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 팀장은 증빙 서류와 관련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는데요. 일단은 가족분들 중에 주택비에 컨트리뷰션을 안 하셔도 18세 이상이신 분들이 같이 살고 계시면 소득을 다 리포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하실 그 증빙 서류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주택 그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이 증빙 서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게 신청을 하실 때 그 신청서에서는 혼자 하실 텐데 클리어하게 안 나오는 그런 디테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센터에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주택국이랑 같이 가까이 일을 하니까 거부가 당하셨던지 아니면 신청을 하실 때 잘못 넣으셨던지 그런 상황이시면 혼자 하셨더라도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저희가 주택국이랑 같이 소통을 해서 해결할 방법도 찾으니까 거부를 당하셨어도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가 왜 거부가 됐는지 찾아볼 수 있고 도움이 될 거예요. 한편 2019년부터 하나센터를 통해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원자 수는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신청서 작성 대행 또는 상담 희망자들은 전화 773-583-5501 또는 이메일 housing@hanacenter.org로 연락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됩니다. 코마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FDA 자문기구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 해당 성분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CVS는 페닐에플린이 유일한 주요 성분으로 함유된 경구용 감기약을 판매대에서 내리고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FDA 일반의약품자문위원회가 지난달 회의에서 페닐에플린이든 약을 복용하더라도 비강충혈 완화제로서 효과가 없다는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결정입니다. 비강출혈 완화제는 코 점막 내 부은 혈관을 수축해 부종과 충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이죠. 이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데요. FDA가 이 성분의 판매 금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CVS는 자문위 권고만으로 페닐에플린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문위가 만장일치로 해당 성분의 약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낸 만큼 FDA는 향후 이 의약품 성분의 사용 금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단 FDA가 반드시 자문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 여부와 별개로 페닐에플린 성분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여전히 안전하다고 FDA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또 페닐에플린 외에 약에 포함된 다른 성분이 감기 증상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시카고 남부를 지역구로 하는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이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나선 잭슨 연방 하원 의원은 전날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에버트 주지사가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의 미입국한 중남미 출신의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북부 대도시들로 보내고 있는 것은 인간 밀수와 다름이 없다며 연방정부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잭슨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참조 수신인으로 명시한 이 서한에서 에버트 주지사가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방위성과 함께 론스타 작전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 입국자 버스 이송 조치는 불법적, 비인도적, 비미국적이며 외국인 혐오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론스타는 텍사스주의 별칭이며 론스타 작전은 에버트 주지사가 텍사스 남부 국경지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미입국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3월에 도입한 정책입니다. 잭슨 의원은 에버트 주지사는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불법 입국한 중남미 출신의 이주민들을 작년 4월부터 불체자 보호도시로 자처해온 민주당 주도의 북부 대도시들로 보내기 시작했다며 시카고 19,000명을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DC, 덴버,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총 6개 도시에 55,000여 명이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에버트 주지사의 조치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인신매매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에버트 주지사는 외국인 미입국 알선, 국내 이송, 은닉, 음모, 조력, 선동 등을 자행해 텍사스 주법과 연방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지난달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주한 미군 이병을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킹 이병에게는 미국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에서부터 동료군인 폭행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AP통신은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고 전합니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기관에서의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당일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 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에 도착한 킹 이병은 현지 군 의료센터로 옮겨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스카 시카고 개최로 7월 연례 행사를 9월로 옮기는 올해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의 관람객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만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4년 행사 일정은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시카고 시 관계자는 올해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참석률이 나스카 시카고에 밀려 7월에서 9월로 옮겨진 이후 거의 23%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카고의 대표 여름 이벤트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는 전통적으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그랜드 파크에서 열리죠. 올해 제1회 대회를 연 나스카 도심 경주가 공원 일대를 차지하면서 대표 음식 축제는 네비피어 이전이 무산된 후 행사를 9월로 옮겨 개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의 참석자 수는 약 12만 명으로 2022년 15만 5천 명에 비해 3만 5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일부 날씨도 좋지 않아 시가징수한 수입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에는 35개 업체와 15개 푸드트럭이 참여했죠. 노점상 지원금 지급, 축제 참여 공급업체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해 참여업체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내년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개최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7월 나스카 시카고가 제2회 대회를 결정한 만큼 일정 조율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날씨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전 시간 약간의 빗방울 날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토요일은 내일 오전에도 약간의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 40도. 모레 주일 맑게겠으나 간간히 구름이 몰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54도, 습도는 82%, 바람은 북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